손바닥에 왕자를 예. 내가 왕이로소이다 뭐 이런. 그래서 네, 왕자를 이게 왕자를 네. 자기가 쓰면 받침이 밑으로 가요. 네네. 근데 남이 써주면 긴 게 가서 윤석열을 보니까 남이 써줬더라고요. 거죠. 여기 이제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조금 그러니까 당연히 뭐 모든 어떻게 그 인류와 인간을 네 부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 대체로 조금 그런 경향적으로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되게 잘 맞추거든요. 뭔가 그래요? 어떠한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혹시 뭐 A형이세요? 이렇게 하면 A형이라고 하거나 이재명 후보가 사주를 못 보잖아요. 왜 그런가요? 그 형제가 많아가지고 어머니가 태어난 시일을 잘 몰라요.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그 사주는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그냥 하나 선택했대요. 저도 네네네. 사주를 못 보거든요. 네. 어머니가 정확한 몇 시에 태어난지를 몰라요. 사업하는 사람들이고 뭐는 사람들이 어떤 정권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내 사업 운이 바뀌다 보니까 더킹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검사들이 어느 줄에 설지를 점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검사들조차도 점을 보는데 일반 사람들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될 거라는 말이 거기에서 퍼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운세가 누구로 손들었다. 시장님한테 들었다거나 아무 그런 게 아닌데 딱 제가 이거는 그렇게 된다 이렇게 딱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게 좀 자주 있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여기 이제 한 분 모시고 있으니까 다음에 우리가 너무 청기누설 김보람 대표한테 한번 이제 한 시간을 마련해가지고 다음에 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대통령연구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또 이 대선의 계절에서 아주 또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게 있습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여기. 네, 윤석열 후보님이 네. 손바닥에 왕자를 내가 왕이로소이다 뭐 이런. 그래서 네, 왕자를 이게 왕자를 네. 자기가 쓰면 받침이 밑으로 가요. 네네. 근데 남이 써주면 긴 게 가서 윤석열을 보니까 남이 써줬더라고요. 거죠. 여기 이제 네.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왕자. 그거 그래서 어떻게 또 본인이 쓰셨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세 번 다 그랬다는 거. 네. 아니 뭐 세 번 다 지지자 분이나 뭐 써주셨을 수 근데 있죠. 그 와중에 네네네. 계속 거짓말을 했잖아요. 사실은. 네. 뭐가 거짓말인가요? 일단 네. 할머니가 써줬다, 지지자가 써줬다, 한 번이다. 이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한 번이다라고 네. 했습니까? 네. 네. 이게 네티즌 수사대가 찾아보니까 네네. 3회, 4회, 5회 다 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 네. 저는 미인을 썼습니다. 미인. 네. 네. 아니 근데 뭐 윤석열 후보가 뭐 왕을 써도 그게 당연히 이거를 뭐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방송을 하다 보면은 뭐 숨기려고 한 것 같지도 않고 그게 꼭 뭐 내가 왕이로소이다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아니 그게 국민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네네. 그 숨길 생각이 없었고요. 네네. 그거를 누군가 보고 네. 그 지워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니 뭐 괜찮아요. 뭐 그게 뭐 어땠어 이렇게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언론에는 신문에는 한 번도 안 난 사실인데 직접 그걸 들은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거 나가서 그냥 하더라. 그래서 그날 사단이 난 거예요. 그래도 눈 좋은 사람들이 보고 저기 뭐야 이거 이제 쭉 찾아보니까 이게 나온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부적이나 주술 여기에 좀 해당되는 그렇죠. 뭐 미신이나 그런 게 뭐 있죠. 이렇게 뭔가 그런 근거 없는 믿음?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아니 뭐 홍준표 후보님이나 뭐 유승민 후보님도 엄청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판하시고 막 엄청 공격하시고 비난하시고 하시지만 아니 뭐 유승민 후보님께서도 뭐 이종우님이나요? 뭐 성함은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굉장히 그 역술인과 무속인인지 역술인과 굉장히 뭐 10년 이상 인연을 이어왔고 뭐 이렇게 임명장도 주시고 뭐 그런 인연 가까이 지내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홍준표 후보님은 특히 원래 홍준표 후보님이
홍판표님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원래 본명은 본명 처음 시작은 홍이표였답니다. 아 정말요? 5살 때 홍역을 앓고 나서 죽다 살아서 네. 그 이름을 개명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판표로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검사가 되고 나서 그렇죠. 청주지검에 있을 때 홍- 판에 대한 또 이렇게 판사하고 판자 같은데 뭐 이러면서 네. 준표가 됐다는 그 이름은 잘 바꾼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역술인의 그 조언과 역술인의 역술인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는 성명학이라고 있잖아요. 네. 이름이 중요하다 해서 이름을 짓는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미신이나 종교 이런 것보다는 이제 성명학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동양 철학이 있는 거죠.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 또는 이름에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아니 조선 시대의 그렇죠. 임금은 전부 외자예요. 외자인 이유가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누구도 그 한 글자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춰야 된다는 의미도 있고요. 글자 하나로 뜻이 완전해야 된다는 뜻도 있고, 하나는 그 이름은 다른 사람이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어려운 한자를 써요. 다른 사람 이름에 안 들어가게끔, 물론 이제 뭐 유생들은 다 그걸 피해서 짓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그렇게 지었듯이 우리도 보면 이제 뭐 이런 돌림자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이름을 지을 때 그런 걸 짓는데, 이거는 이제 동양 철학적 관점에서 어릴 때 예를 들면 개똥이라 짓는다든가 이렇게 이제 그 마마나 이런 그 역신이 물어가지 못하라고 이름을 좀 천하게 지어야 아들의 생명을 안 가져간다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짓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엄밀하게 과학과 비교하면 미신이지만 동양 철학적 성명학에서의 이름 지을 때 아마 한국인들의 지금 한 70-80%는 그렇게 지었을걸요. 그럼요. 이제 당연히 뭐 이름 지을 때 이제 그 뭐 장명원 이런 딱 곳도 이렇게 있고 뭐 그러면 장명원 가서 이제 돈을 주고 좋은 그 한자를 잘 골라서 당연히 그렇게 이름을 짓죠.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짓는 것과 그냥 이 사람이 이 이름이 너에게 좋지 않아, 뭐 다른 이름으로 바꾸면 더 훨씬 잘 될 수 있어,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근데 그거는 역술인이 그 이름을 이렇게 그 추천해줬다고 하고, 이제 홍준표 후보님은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나의 그런 뭐 노력이라든지 뭐 나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이름 때문에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건가? 그럼 나한테 좋은 이름이 뭐지? 뭐 이렇게 해서 또 이름을 바꾸는 이런 경우들도 많은 거죠. 우리나라 특히 이제 뭐 여성들이 이름을 좀 많이 바꾸잖아요. 지금은 이제 개명이 좀 편하게 돼서, 옛날에는 재판을 거쳐야 되고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게 조금 간략화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많이 바꾸는데, 옛날에 이제 일본식 한자 뭐 무슨 꼬 붙는 거 이제 아들 자자잖아요. 아끼꼬 뭐 미치꼬 이런 거 꼬 붙는 이름 바꾸는 거 하고, 또 뭐 순자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그 아들 놓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뭐 뒤에다가 뭐 무슨 말 일자가 붙는다든지 이런 게 끝순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꾼다는 거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런 일반적인 그런 이제 이 철학이 있고, 한국 사람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한 30년 40년 전에는 차를 사면 고사들 지냈어요. 차 사고 나지 말라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보면 지금도 일간지에 오늘의 운세 이런 게 실리는 나라잖아요.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좀 믿거나 보거나 그러세요? 뭐 믿질 않아도 있으면 이렇게 보죠. 보긴 하죠. 뭐 운세, 뭐 별자리, 뭐 이런 거. 그게 조금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유행하는 뭐 혈액형. 네네네. 이런 것도 과학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네네. 뭐 재미로 보는 거죠. 혈액형도 좀 믿는 편이? 저는 조금 뭐 이제 뭐 그런 경향이 조금, 그러니까 당연히 뭐 모든 어떻게 그 인류와 인간을 네 부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대체로 조금 그런 경향적으로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되게 잘 맞추거든요. 뭔가 어떠한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혹시 뭐 A형이세요? 이렇게 하면 A형이라고 하거나 뭐 이런 거 되게 잘 맞추거든요. 근데 그럼 혈액형을 제일 많이 따지는 나라가 일본, 한국이죠. 한국, 대만 뭐 이렇게 아시아권에 그런다는데, 다른 나라는 뭐 자기 혈액형 모르는 곳들도 엄청 많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과거 정치인, 지금 현재도 좀 있지만 과거 정치인들은 점을 많이 봤어요. 그쵸. 다 뭐 특히 일화도 유명하죠. 이순자 여사가 이제 그 전두환 그 전 대통령 뭐 노태우 전 대통령 다 그 한 7명의 그 사주를 가져가서 이렇게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만 원씩 한 사람당 3만 원씩 해가지고 18만 원, 6명이군요. 18만 원을 내고 이렇게 봤더니 전두환 그 전 대통령의 그거를 보고 이 사람 호랑이고 뭐 왕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라고 하는 뭐 그런 걸 믿고 또 뭐 그게 또 굉장히 유명했죠.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네, 그래서 이제 3번 대통령을 떨어지시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조상님 묘를 묘를 이장해서 이제 4번째 도전에 신안에 있는 묘소를 용인으로 옮겼죠. 용인. 네. 우리 한국말 중에 생거진천 사우용인이란 말이 있어요. 살아서는 진천, 죽어서는 용인. 용인이 이제 명당이다 뭐 이런 쪽으로. 근데 뭐 지금 뭐 죽어서 명당이 아니라 요즘은 용인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뛰어가지고 살아서도 수원 수용성 뭐 이렇게 부르듯이 수원, 용인, 성남 이게 다 같이 뜨고 있어서 용인이 뭐 살아서도 지금 용인에 땅 가진 사람들은 다 부자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풍수를 보면서 사람들이 사는 집을 옛날에는 이제 이게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엄택이라 그런 이름으로 이제 조상의 묘지도 그런 식으로 보는 경우가 꽤 있고 정치인들이 옮기고 뭐 제일 그 비근한 예가 대흥군이죠. 대흥군의 그 아버지 남영군의 그 묘를 그 중북 예산인가 어디로 옮겨서 거기가 뭐 그게 영화로도 나오죠. 명당이라고 하면 영화에도 나오는데 그게 좀 각색한 건데 그 거기에 절자리를 불태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해서 뭐 왕이 황제가 나오는데 뭐 3대를 못 간다든가 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썼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거 관상, 풍수 또 하나가 남아 있죠. 주역. 주역. 주역이 어떤 건지 아세요? 이제 하천대유 이런 게 주역이잖아요. 천화동인 뭐 이런. 주역은 이게 64캐인데 그게 이제 88이 64예요. 우리가 아는 태극기가 4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대기가 다 꺼져 있는 게 권, 이게 하늘을 뜻하죠. 그리고 이제 금리강곤에서 이제 땅을 이제 4개 다 끊어져 있으면 그게 교차하면서 두 개가 결합돼서 64개가 나와요. 64개, 그렇죠. 64개. 그래서 하천대유 같은 경우는 하늘 위에 태양이 불이 있어서 모든 것이 생육하리라 뭔가 이렇게 자랄 것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쾌의 이름이 이제 84가지의 쾌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날 동전을 6개만 가지면 쾌를 맞힐 수가 있는 거예요. 효사 뭐 이렇게 그걸 던져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디지털 신호처럼 0101, 001, 00001 뭐 이런 식으로 조합돼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그 쾌에 맞는 걸 해석해 놓은 걸 하천대유든 천화동인이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쾌에 맞춰서 오늘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은 그날의 점을 치는 행태고 우리가 이제 사주는 또 달라요. 사주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뭐 여러 번 있죠. 주역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사주는 어떻게 나오던가요? 사주요? 네. 뭐 그것도 근데 이게 막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네. 사주도. 근데 뭐 네. 이재명 후보가 사주를 못 보잖아요. 왜 그런가요? 그 형제가 많아가지고 어머니가 태어난 시일을 잘 몰라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그 사주는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그냥 하나 선택했대요. 저도 사주를 못 보거든요. 어머니가 정확한 몇 시에 태어난지를 몰라요. 보름달이 뜬 날 낳았는데 보름달이 질 때 나온 건지 뜰 때 놓은 건지 새벽에 놓은 건지를 잘 기억을 못 하셔가지고 저도 시를 몰라가지고 그냥 대충 맞춰서 그냥 뭐 새벽 한 6시쯤일 거다 이러고 이제 해봤는데 저도 딱 사주를 제가 스스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선거 나갔을 때
제 사무장이 받더라고요. 가져왔어요. 사주가 너무 좋아. 네, 당선된다고 2004년에. 그런데 까니까 내가 2% 졌잖아요. 41대 43으로. 네. 네. 그럼 다시 돈 돌려받아야죠. 아니 뭐 그건 아니고. 네. 그런데 그렇게 좋았던 사주 한번 다시 가져와가지고 다시 읽어봤거든요. 네. 이제 사주 풀이를 이제 편지지에 한 2장 정도 이렇게 풀이를 해왔더라고요. 쭉 읽어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빠져날 구멍이 있더라고요. 모든 운이 다 좋으나 방심은 건물이다 이렇게. 아이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뭐 모든 게 다 뭐. 그러니까 다 네.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예요, 사주도. 그렇죠. 네. 아니 그 이재명 후보님도 늘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건 점쟁이. 한마디였다. 그 점쟁이가 어머니한테 그렇죠. 이 아이를 키우면 뭐 호강하실 거다. 뭐 이렇게 해서 그 말을 계속 이렇게 믿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지금까지 이렇게 오시게 됐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이낙연 전 총리님 이제 후보님은 아니시니까, 네, 또 그 부모님이 조상님 묘를 이장하셨는데, 네, 또 그렇다고 하고 이회창 그 전 부모님 묘소에 합장을 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장사법이 강화돼 가지고요. 네. 그 큰 도로에서 200m인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부모님 묘를 합장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장사법 위반이죠. 그래서 옮기기로 했다는 기사를 한 6개월, 8개월 전에 봤는데 지금 당연히 옮기셨겠죠. 장사법은 엄합니다. 이게 그 장사법 그대로 하면 굉장히 벌금도 세고요. 계속 그 벌금이 막 이렇게 더블로 나와요. 그래서 엄한데 실제 장사법을 엄하게 적용을 잘 못하고 있죠. 한국. 그래서 한국에 보면 도서지방이라는데 경치 좋은 곳, 사람이 볼 때 좋은 곳에 보면 다 무덤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각 그 시군이 그런 걸 이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그걸 엄하게 한번 저희 형님이 남해 군수 시절 했다가 불효자식이라고 어른들한테 욕 엄청 먹고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뭐 그것도 한 3년 5년 지나니까 요즘은 뭐 성묘 가거나 이럴 때 풀비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자식들이 안 하니까 오히려 이제 잘했다 이렇게 이제 공동묘지를 모아서 하는 이런 거 이제 한 5년 지나서는 칭찬을 받았는데 그만큼 한국에서는 뭐 묘지 쓰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 그런 우리는 이제 샤머니즘 뭐 이런 거 좀 연결돼 있잖아요. 무당도 연결돼 있고 토테미즘 이런 것도 연결돼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의 정치는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운이 7이고 자기의 실력이 3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운이 7인 이유가 과거에 보면 지금도 좀 남아있지만 당 총재가 지명을 했단 말이에요. 후보를 대통령 후보를. 그러니까 당 총재의 눈에 드냐 안 드냐 당 총재의 정치 자금을 얼마나 갖다 바쳤느냐 안 바쳤느냐 이런 걸로 공천이 결정되는 거니까 그 공천의 좌우가 운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았어요. 얼마나 돈을 갖다 주느냐 그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어떻게 운이랑 관련됩니까? 그러니까 누가 얼마를 갖다 줬는지 모르잖아요. 상대방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되려면 젊게 운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80년대 이럴 때는 전보로 많이 다녔어요. 진짜 많이 다니고. 지금도 뭐 그렇죠. 그 뭐 정치인이 뭐 그 해외 출장을 가야 되는데 그 정해져 있는데 이제 그 뭐 부인이 이 점쟁이가 지금 오늘 비행기 타면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출장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 엄청 그래요? 말에 의존하는 점쟁이의 막 그 말에 의존하는 게 많죠. 여전히. 근데 그런 사람은 지도자로 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박근혜 사태도 보면 최태민 같은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사이비 종교 교주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푹 빠졌고, 그래서 그 가족이 거의 뭐 이렇게 분류를 보면 이제 영생교 이런 쪽으로 해서 나와가지고 분류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판결에 나온 경제 공동체에 가깝다 이렇게 판결한 이유도 그런데 연결돼 있다고 보는데, 그게
그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우리나라 말로는 신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신기가 있는 자칭 목사고 사이비 교주고 그 딸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의지하고 그러니까 왜 점집이나 문화에 갑니까? 뭐 어머니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이제 우리 좀 배운 지식인들이 그래야 그 가서 우리 정신과 상담을 우리 한국은 점으로 대신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의지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이렇게 우리나라 역술인이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 중에서 이제 물론 이제 굉장히 또 뭐 이렇게 건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이 대선을 앞두고 그 한 번 이렇게 그걸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한탕을 노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내가 맞췄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언론사의 신문에 실리고 이게 뭐냐면 50대 50이잖아요. 둘 중에 한 명이잖아요, 다처럼. 네. 근데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웃기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있어요. 정치인들한테는 대선을 잡으려면 두 세력을 잡아야 된다는 약간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가 택시 운전사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민심, 그쵸. 예, 입소문을 내는 사람으로 과거에.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과거에 택시 운전사가 총선을 좌우했어요. 만약에 저는 지금도 늘 택시 타면은 늘 택시 기사님과 물어보죠. 근데 뭐 대화도 지금 많이 하고. 근데 한국 택시 운전사에 제가 볼 때 한 7, 80이 다 보수화돼 있죠. 아닙니다. 사회적 불만도 많고 뭐 나이도 많고 이래서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최근에는 택시 기사님들이 굉장히 그 이재명 지사님 얘기를 택시 기사님이 굉장히 절실하게 말씀하셔서 저는 조금 그때 그런 사람도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되는 걸 한번 보고 싶어 막 이렇게 기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뭔가 이렇게 절실함이 있으시구나 뭐 이런. 또 한 세력이 뭐냐면 역술인이니까. 점장이들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고 뭐는 사람들이 어떤 정권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내 사업 운이 바뀌다 보니까 더킹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검사들이 어느 줄에 설지를 점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검사들조차도 점을 보는데 일반 사람들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될 거라는 말이 거기에서 퍼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운세가 누구로 손들었다. 이렇게 하면 쭉 퍼져나가니까 이제 역술인.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와 역술인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야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지금에 보면 SNS를 잡아야 되지만 과거에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연결되죠. 너무 이렇게 근데 그 예전 거를 어떻게 이분들이 예측을 했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노무현 대통령의 조금 그 이제 안 좋은 결말을 그 예측했던 걸로 이렇게 좀 유명해지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러면 다음 대선은 누가 될 것 같냐고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이제 최근 말고요. 이제 예전에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서 그 대통령이 된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괴짜 대통령이 나온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확신을 차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요? 누굽니까? 누굽니까? 괴짜 대통령. 그럼 허경영입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경영이 대통령이 된다고 그분은 너무 진지하게 이렇게 하셨고 뭐 안철수의 대표가 된다고 하는 분도 엄청 계셨고 뭐 반기문 씨가 대통령이 된다고 그렇죠. 뭐 하셨고 한때 그냥 난리였죠. 그 제가 그걸 보면서 역술인이 그러니까 역술이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더 정확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저희가 더 정확하죠. 훨씬 과학적인데 당연히 역술인을 보다 제가 맞힐 확률이 훨씬 높죠. 그런가요? 근데 이런 그걸 떠나서 역술인보다 제가 높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되게 그게 화제가 됐던 게 그러니까 제 주위에서 저를 좀 샤먼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대선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50대 50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제가 그 총선? 아니요. 이거는 좀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네. 해보세요. 우리가 가끔씩 내기를 하잖아요. 뭐 어떻게 내기? 저는 내기 이런 건 안 하는데요. 제가 박원순 시장님 되게 존경했고 박원순 시장님 진짜 제가 뭐 일본에 있을 때 진짜 박원순 시장님 뭐 홍보대사처럼 진짜 막 엄청 그 박원순 시장님의 업적도 많이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또 그 제가 시민시장 하면서 박원순 시장님 그랬군요. 너무 저는 존경하고 좋아했던 분이었는데 그 전에 그 대선 이제 민주당 이제 경선하는데 그 뭐
여러 단체장님들이나 이제 또 뭐 그런 시의원 뭐 여러분들이 어쨌든 박원순 시장님에 대한 지지가 그때 엄청 높았어요.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님 되면 지방 분권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죠. 근데 제가 그때는 뭐 박원순 시장님이랑 뭐 개인적으로 소통하고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진짜 제가 딱 그냥 박원순 시장님은 이번에 경선에 안 나오실 건데요. 이렇게 제가 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다 16년. 다 그래서 다 엄청 비웃으면서 지금 다 박원순 시장 캠프 다 만들어졌고 사람들 다 들어가고 있다. 뭘 경선에 안 나오니까 제가 근데 경선에 나오셔서 떨어지시는 게 아니라 경선에 안 나오실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럼 나왔잖아요. 안 나오셨어요. 나왔습니다. 아니요. 그럼 아니요. 진짜 출마 선언까지 다 했는데 사퇴를 했죠. 아니 그러니까 경선에 그걸 나오신 게 아니죠. 그래서 경선 등록은 안 했는데 등록을 안 하셨죠. 출마 선언까지도 하고 출마 행보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3주 정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미리 그때보다 훨씬 더 미리 그렇기 때문에 빨리 문재인 캠프를 들어가셔야 됩니다라고 나중에 들어가면 늦으니까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다 사람들이 안 믿을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가지고 그때 그럼 문재인 캠프 들어갔어야 되잖아요. 아니 저는 그때는 들어갈 학생이라서 아니 그것도 있고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근데 그거를 나중에 근데 사람들이 딱 그 결과를 보고 너무 놀래서 그때부터 저한테 엄청 물어보거든요. 신기가 있다. 근데 그것뿐만이 진짜 근데 그래서 그때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근거가 있고 제가 뭐 이렇게 뭐 얘기를 들었다거나 아니면은 뭐 시장님한테 들었다거나 아무 그런 게 아닌데 딱 제가 이거는 그렇게 된다 이렇게 딱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좀 자주 있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여기 이제 한 분 모시고 있으니까 다음에 우리가 청기누설 김보람 대표한테 한번 이제 한 시간을 마련해가지고 다음에 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 왕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한국인의 정서 속에 있는 아주 오래된 뭔가의 운명적 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국기도 태극기잖아요. 음양의 오행 이런 태극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우리는 이제 관상도 있고 사주도 있고 또 주역도 있고, 거기에 풍수지리도 있고, 풍수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국가 지도자는 어때야 되느냐, 국가 지도자가 이런 부분에 빠져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문제에 대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뭐 그 부분에 빠져 있는 지도자는 자격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안 빠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도 동의합니다. 의외로 정치인들이 그런 걸 믿고 그에 따라서 처신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뭐 레이건 대통령도 그 암살을 당할 뻔했던 사건 때문에 좀 트라우마가 있어서 암살을 당했죠. 물론 죽지는 않았지만 네네네 가슴에 총알까지 박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트라우마로 이제 그 낸시 여사 그분을 여사가 많이 믿었다 그러죠. 그래서 그 역술인에게 굉장히 의지하고 뭘 해도 꼭 물어보고. 그래서 백악관의 실세가 되었다는. 이게 우리 금방은 이야기 안 했지만 예를 들면 가이사르 같은 경우에 로마 최초의 황제가 암살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가이사르 같은 경우도 꿈을 꿨다 그러잖아요. 꿈을 물어봤는데 그 꿈에 나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 해몽하느냐에 따라서 절대 가면 안 된다라는 해몽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뭐 없다 이렇게 이제 하듯이 그런 이제 꿈보다 해몽이라고 옛날에 우리 이제 그 삼국 사기를 보면 백제 의장이 그게 나와요. 이제 내가 뭐 큰 달을 봤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충신이 그렇게 하죠. 달은 이제 보름이 다 찼고 기우는 거다. 그래서 이건 안 좋은 흉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밑에 이제 또 이 간신이 그렇게 하죠. 아니다. 가득 차서 뭐든지 다 잘 된다는 뜻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판단이 헷갈렸다 이런 게 나오는데요. 그런 것처럼 꿈모 다른 해몽입니다. 해몽. 이것도 이제 우리에 연결돼 있죠. 우리 뭐 오늘 꿈은 안 다뤘는데 이런 게 이제 우리의 한국인의 의식 속에 상당히 깊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제일 먼저는 제 생각에는
빨리 일간지나 이런데 또는 포탈이나 이런데 오늘의 운세, 오늘의 뭐 이런 거 안 나오는 날을 저는 희망합니다. 안 나오는 날을 희망하십니까? 예, 그런 게 안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오. 그걸 재미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네. 뭐 어디 서쪽에서 기인이 온다는 둥, 뭐 어디 가면 안 된다는 이런 거 믿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 네.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특히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조금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치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